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올랐어요. 특히 이제 호실적을 내놓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13%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고, 스냅 주가는 58%가 급등이 됐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효과로 인해서 어제 비트코인도 장중에 좀 10%가 올라가는, 한 5% 넘어가면서부터 봤는데 종가가 10%에 끝났어요. 굉장히 이제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좀 해외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도 비트코인의 좀 좋은 부분으로 좀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좀 추세도 간당간당하게 넘었다가 다시 밀렸다가 올라갔는데, 완전히 확실하게 돌파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놓고 보니까 이런 그림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동안에 바닥을 딛고 올라갔다가 이제 반등을 좀 줘면서 추세가 넘어가 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하락은 조금 주춤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요 다음에 그리는 시나리오는, 이번에 이제 추세 돌파가 되면서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이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 이후에 밀려서 다시 추세선 하단까지 좀 내려올 거냐,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지금 1차적인 부분에서는 추세 상단에 대한 돌파만 된 것만으로도 비트코인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뭐 크게 매집했다라기보다는 해외 이슈로 인한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모든 코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뭐 저스트나 뭐 보라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상승 중인 리스크, 스트라티스도 지금은 밑에서 천천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우상향으로 올려주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 알트코인과 메이저 코인들 모두 다 합해서 모든 코인들이 저점을 좀 찍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저점 찍었다. 비트코인은 사실 저점 찍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어버리면 얘네는 다시 뭐 2원대, 3원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코인들은.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위에서 좀 버티고 있는 애들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뭐 보라코인 요 정도가 좀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많은 코인들이, 모든 코인들이 거의 자기 상장됐을 때 가격 이하로 주가가 빠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코인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월봉상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막 크게 갔다가 다 빠졌어요. 사기 시작했던 요 자리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그럼 여기 내려온 상태에서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다 빠졌는데 오히려 밑에서 여기 다 내려오고 나니까 이때 터졌던 거래량들이 여기서 또 터져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모든 코인들이 다 들어온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들어왔었던 그 뭐죠, 저 스트라티스 애들도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리스크도 오늘 들어오고 있고, 그죠? 가스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 전체적인 주가는 이렇게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비교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비트코인은 지금 상단 추세가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은 아직 상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넘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인데 뭐냐면은 어,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넘어갔는데 이더리움 못 넘어갔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 조정이 나올 거냐, 이제 요거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자, 비트코인이 조정 나온다면 이더리움도 당연히 조정이 나오겠죠. 그쵸? 이더리움도 동반 조정이 좀 될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이 추세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동반 돌파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승장 시작됐나? 이제 하락 끝났나? 이런 부분보다는 요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넘어간 게 결국 이제 이슈발로 넘어갔는데, 요게 단순한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밀릴 거냐, 아니면 돌파돼서 올라가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하락이 될지 여기서 돌파가 될지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더리움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만들어진다면, 저는 알트코인들을 비롯해서 메이저 코인들까지 전반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여기서 맞고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최근에 올랐던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단타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냥 홀딩을 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현재까지는 코인 시장이 이게 외바닥이라고 좀 보여져요. 외바닥. 원래 차트라는 거는 바닥이 오면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단기 바닥이냐 아니면은 완전한 바닥을 찍어줬냐, 그래서 상승을 좀 예고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바닥이 오면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보면은 반등은 좋지만, 이더리움도 반등은 잘 나왔거든요. 10% 올랐어요.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그죠? 자, 그런데 요 이후에 그림 자체가 이제 완전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요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요. 자, 하락이 됐던 후에 바닥을 찍고 바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자리 구간을 만들어 줍니다. 자,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이제 과거 좀 이력을 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정쩡한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횡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크게 발생되는 구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요런 거 나온다면 거의 이제 바닥으로 좀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도 짧고 거래량도 적고 상승도 외바닥 찍고 상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완전한 상승이냐 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한 가지 좋은 부분은 추세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러면 추세 돌파로 인해서 큰 하락은 이제 당분간 없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추세가 돌파됐다라는 거는 전체 부분에서 나 상승 쪽으로 좀 올라갈래 라는 힘이 더 강하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갈지 그냥 갔다가 다시 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요게 돌파가 됐다 그래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한편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막 잘 가. 너무 잘 가요. 막 이렇게 잘 가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들을 어디 갖다 팔아야 될까요? 자, 요게 일단 핵심 포인트예요. 자, 저도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 1년이 됐습니다. 그죠? 오늘이 딱 1년째 같아요. 2월 5일. 제가 작년 2월 5일에 시작한 것 같아요. 첫 영상을 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코인이 동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코인은 그래요. 코인은 어 그러니까 상승할 때 상승도 같이 가고 하락도 같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좀 제외되는 일부 코인들이 몇 개는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10개도 안 돼요.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코인 시장이 하락한 거와 좀 다르게 움직인 애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애들 제외하고 거의 다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매도 시기는 비트코인이 예, 하락 전환하면 자, 매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은 조금 어중간하죠. 왜죠? 지금은 이제 결국 추세로 보면은 이 밑단 찍고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서 팔면 뭐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하단 왔는데 여기서 팔면 뭐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고점으로 가는 구간을 계속 확인을 해서 꺾일 때 같이 정리한다. 또는 최고점으로 가면서 뭐 비중을 줄인다든지
일부 익절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좀 보고는 있는데 지금 흐름 자체는 아직 비트코인이 많이 망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그림이 뭘로 되냐면은 전체 상승장이 아직도 좀 살아 있어요.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상승장이, 그러니까 하단과 지금 상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하단과 상단, 하단과 상단, 하단에 다시 왔는데 이제 상단으로 갈 거냐, 이제 그 숙제가 남은 거죠. 또는 상단으로 가지 않고 하단을 또 깰 거냐, 요 두 가지 숙제예요,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가 조금 포인트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단타 쳐서 뭐 도망가기, 그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제가 매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차라리 사고 팔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 모를 바에는 그냥 사서 끌고 가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락이어도, 추가 매수를 못해도, 손실이어도 그냥 가져가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얘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찍었는데 여기까지 가버리면, 그렇죠? 8천만 원 요 넘어가서 추세 요 상단까지 가버리면, 9천만 원까지 가버리면 전고점 돌파예요. 그럼 이때는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 요런 상승이 또 나올 자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팔고 도망가고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는 현재로서는 가장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자, 얘를 이제 좀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많이 눌렸잖아요. 그쵸? 주봉상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밀렸다가 반등, 밀렸다 반등인데, 이번에 전 흐름과 같이 추세를 넘어가주는 모습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향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흐름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단기 상승이었냐 아니면 하락으로 다시 전환될 거냐,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놓고 또 공부를 해서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